그 소영교 위원장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새 새로 별명 하나 생겼는데 그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보수의 새어머니는 좀 너무 점잖은 것 같고 보수의 계모 정도. 계모. 미디어 씨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거대 민주당 보면 역대로 집권 세력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집권 세력이 그 과반수를 차지한 예.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또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을 절제 있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죠. 예.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모습은 절제와 절도라는 것이 전혀 실종됐고 네. 법치와 염치를 완전히 증발시켜서 예. 그야말로 이 정치권과 그 사법제도와 민주주의 그 헌정 질서를 완전히 그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제 임기 네. 동안 1,300여 건의 법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합의 처리된 그 숫자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1,300건의 법률안을 합의 처리를 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은 최후의 보루이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소수파와 소수 의견을 얼마나 배려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반영시켜 주느냐가 네. 바로 수기민주주의 내지는 민주공화제의 기본 바탕인데 지금 다수결이라는 이 미명하에 모든 걸 다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공화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죠. 지금 이제 다수결만 앞세워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다 끌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덜어주려는 일종의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주도로 이제 청문회까지 해가지고 수사 검사들을 불러냈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근데 대표님도 의회 산 증인이신데 과거에 그렇게 청문회 형식으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우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다수당이라 그래도 그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여야 합의로 그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그 국정조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정조사를 제 원내대표 기간 동안에 3개를 관철시켰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국정조사 한 번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이 정말 어려운 그 기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임기 동안에 국정조사를 3개를 관철해낸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 문화에서는 네. 완전히 그 조직지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약간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즉, 그 청문회의 증인이나 네. 참고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채택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야당 쪽에서 채택하고 싶은 참고인과 증인이 있을 텐데 이번 국정조사는 100%다. 자기들이 그 필요하고 요구했던 증인과 참고인만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야당 쪽에서 요구하거나 주장했던 증인들은 단 한 명도 채택해주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사안이 소위 범법과 비리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워낙에 어마어마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입맛에 맞춰서 부른 참고인이나 증인들조차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책골이나 자해골을 넣는 그런 실상들이 많이 전해졌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었구나.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놓고 특히 대북 선거 문제는 확실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소를 조작한 기소를 조작한 수사는 아니었구나라는 네. 것을 예. 상당히 어렴풋이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역설적으로 된 것 같아요. 자책골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소용교 위원장이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 니오남 관련해서 이제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니오남을 자기가 직접 안내해서 김성태 회장 방에 안내를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용교 위원장이 그거 만약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위증죄에 걸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을 더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 그 우리 그 지도부 회의에서 예. 그 거의 자해적 부메랑 청문회였고 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청문회다 이렇게 됐는데 박영환 그 앵커가 말씀하신 예. 방용철 증인의 리오남과의 그 관계나 합석 뭐 이런 사실 여부에 있어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안간힘을 쓰고 그 이재명한테 뭔가 한 건 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심각한 자살골을 넣은 셈이 되었고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커다란 수확이자 백미가 바로 서영교 위원장이 연출을 하신 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소용교 위원장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새 새로 별명 하나 생겼는데. 아 그래요? 그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보수의 어머니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할 때 맞붙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거기에 빗대서 이제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수의 새어머니는 좀 너무 점잖은 것 같고 보수의 계모 정도. 계모. 그러네요. 새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좀 진중하고 성실한 느낌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아마 이제 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는 검사들 10명도 넘게 불러다 놓고 이것 따지고 증인들 수십 명 불러다 했는데 오히려 자책골만 잔뜩 나왔는데 이제 특검을 추진할 거라고 막 입장을 정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검법 안에 아마 특검이 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넣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는 꼬락서니가 박상용 검사가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하면서도 선서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두 번째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자기가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그걸 안 받아주고 박성영 검사를 결국은 끝까지 증인석에 안 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의 그 의혹과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나서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나서서 공소 취소를 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 뒷 감당을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100% 맞는다 생각이 돼요. 그 공소 취소라는 것은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법률적 효력의 판단을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이 특검은 나중에 해체되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법무장관도 검찰총장도 공소 취소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며 훗날 정권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서지 못하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그야말로 비굴하고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특검당이지 저건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증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증언을 들은 그리고 다시 한번 증언을 듣지 못한 국민들은 이번 연휴 기간 중이라도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이 좀 스스로 자각을 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이와 같이 그 불법적인 꼼수
진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게 이런 차원도 있다고 박상현 검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의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다 이제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또 이미 자책골을 쏘아놓은 게 있어요.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 왜곡죄에 딱 걸린다는 거죠. 공소 취소 대상 요건이 안 되는데 뭐 강제적으로 누가 총대를 먹고 했다 그러면 이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뭐 특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박상현 검사의 그 의혹과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대로 저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좀 언론이 정신 차려서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견제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와 같은 우려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저러한 난동에 가까운 헌정질서 교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그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하는 식의 양비론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덧 빛나는 그 민주공화제를 가장 짧은 시기에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형성한 민주공화제가 진짜 그냥 모래성처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상권 분립 주장했던 이제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뭐 그게 떠오르는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그 견제잖아요. 일종의 균형점을 찾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직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한 주의에 있는 것처럼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령이라는 엉뚱한 짓을 해서 그 쫓겨나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지만 그쵸.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국가를 운영을 할 때 일방적으로 모든 대통령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그리고 헌정사 최초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한 것 자체가 윤석열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도 선출된 권력인데 그래서 협치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수기적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것을 다 개무시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 그 자기도 선출직이고 이제 국회 다수당도 선출직이니까 그러니까 선출 권력의 우위론이라는 그 궤변을 가지고 이 상권 분립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진짜 민주공화제를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하는 괴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법부 개혁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역시 사법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자기들이 지도를 마음대로 그려버리잖아요. 그린 다음에 떠넘기는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법관 숫자도 마음대로 늘려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심제로 사실상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상권 분립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착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독재하면은 군화와 군복을 총칼. 입고 총칼들은 그런 그 독재만을 생각을 하지 민간 독재가 총칼을 든 군사 독재보다 더 위험한지를 아직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독재라든지 그쵸. 이번에 그 16년 만에 그 정권이 무너진 헝가리 오르만 정권이라든지 이런 민간 독재가 더욱더 교활하고 그리고 더 고통스럽고 그 민주주의를 아주 심각하게 파괴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아까 지금 사심제라든지 뭐 사법개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개혁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장악이죠. 그렇잖아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의 진영에 의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장악돼 있고 한 몸이죠. 한 몸. 그렇죠. 한 몸으로 되어 있고 사법부가 그나마 약간
최대한 독립적으로 그걸 견제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불편하고 더군다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예.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가장 먼저 이 사법부 장악을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교원 영색으로 지금 사실상 상권 분립을 상권 통합, 상권 일체로 만들어서 헝가리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민간형 괴물 독재로 상당히 진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당도 우리가 이재명 후보만 아니면 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괴물 독재가 탄생할 거다라는 경고를 수없이 했는데 지금 민간의 탈을 쓴 괴물 독재가 사실상 잉태돼서 출생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 왜곡죄라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입법부 권한 남용의 그 입법을 하다 보니 아마도 지금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그리고 스스로 셀프 사면 내지는 셀프 공소 취소를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 자체가 훗날 법 왜곡죄에 의해서 심각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